자, 112조까지 보셨습니다. 113조 보겠습니다. 자, 113조는 우리 111조 봤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하면서 이렇게 생긴다 그랬죠. 그런데 상대방한테 도달을 못 시키는 경우가 도달시킬 수가 없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 예를 들어서 갑이 한 10명하고 계약을 했어요. 이걸 일괄해서 취소하려고 그래. 그런데 계약 명부를 잃어버렸네? 한 두세 사람은 생각이 나는데 나머지가 생각이 안 나. 누구랑 계약을 했는지. 이런 경우. 계약 명부를 잃어버려서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누군지 다 알아. 그런데 주소가 바뀌어서 주소를 몰라.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의사표시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의사표시가 도달할 수도 없죠. 그럼 의사표시가 이렇게 생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민사소송법에 소송과 관련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송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게 113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과실 없이? 과실 없이가 뭐예요? 이거죠. 열심히 상대방이나 상대방 소재를 찾아봤는데 그래도 모르겠더라. 무과실이라고 하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 수 없는 걸 무과실이라 합니다. 그걸 조문에서는 과실 없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알지 못한 경우에 공시송달에서 송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럼 민사소송법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 뭐 우리 다이렉트 시험법은 아니어도 우리 조문에 공시송달이 있으니까 민사소송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죠.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해서는 이렇게 해라. 법원 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서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공시송달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원 사무관이 상대방한테 보낼 내용 증명과 같은 그 의사표시를 보관합니다. 보관. 그 다음에 그 보관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거. 이게 공시송달이에요. 이렇게 공시송달을 하게 되면 첫 공시송달은 2주가 지나면 이렇게 생긴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동일한 당사자에게 두세 번 보낼 수도 있죠. 같은 내용을. 이렇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2회차 공시송달부터는 다음날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효력이 생긴다가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요? 도달한 것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죠. 상대방한테 도달한 것으로.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할 공시송달에 대해서는 2달이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 이런 것들을 공시송달이란다. 그래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함으로써 이렇게 생긴다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수령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일 때는 어떻게 할까와 상대방이나 상대방 소재를 모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 그거에 대비해서 112조와 113조가 마련이 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4조에 보면 대리행위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리행위란 건 이런 거죠. 갑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바빠서 을에게 부탁을 했어. 그래서 을이 병과 갑소의 A 토지를 매매를 해. 이런 걸 대리행위를 하죠. 자신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형태.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을이 갑소의 A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 당연히 을은 이 땅은 갑소유임을 밝혀줘야 되죠, 병한테. 다시 말해서 을은 병하고 계약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야. 이 땅은 갑소유 땅이고 나는 갑의 부탁을 받아 대신 팔아주는 사람이다 라는 걸 밝혀야 됩니다. 그거를 114조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건 당연하죠. 갑소유 A 토지를 을이 매각을 할 때 이 땅이 내 땅이다 그리고 팔아먹으면 안 된단 말이죠. 갑소유 땅임을 밝히라는 거죠.
그래야 병은 계약 당사자는 갑이구나. 을은 계약을 대신해 주는 사람에 불과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114조 1항에서는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는 갑을 위한 것임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현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현명. 대리 의사표시라고도 부릅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하면 그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을이 갑을 위한 계약임을 표시하면 직접 갑이 계약을 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고, 계약 당일날 을이 병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다. 을이. 그럼 직접 갑이 계약금을 받은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 114조 1항을 보면 대리인이 한 의사표시라고 그랬죠. 즉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갑을 위한 것을 표시했다 이렇게 되죠. 이걸 능동대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항을 보면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제3자가 누구냐?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 상대방. 상대방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걸 을이 수령을 합니다. 이걸 수동대리, 수령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114조 1항은 능동대리를 말하는 거고 114조 2항은 수령대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능동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현명을 하라는 거고요. 대리인이 표시한다고 됐으니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거고요. 수동은 제3자가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아니라 병이 을에게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항의 뜻이 되죠. 어쨌든 이렇게 타인을 위한 계약을 할 때는 그 계약이 타인을 위한 것임을 꼭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 114조의 뜻이 됩니다. 설명드렸고, 대리가 뭐냐? 타인을 대리해서 그 타인을 위해 계약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의뢰하고, 자, 이 의뢰하는 걸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갑의 부탁을 통해서 대리권이 생기는 경우를 임의대리라고 합니다. 갑의 부탁을 통해서 그 부탁하는 걸 수권행위라고 하고요. 그래서 부탁을 받은 을이 갑을 대신해서 이 토지를 병에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그 땅을 누구한테 얼마에 매각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을이죠. 갑이 아니라. 갑이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결정을 을이 하게 됩니다. 이게 대리가 되겠죠. 그 권한 내에서라고 돼 있죠. 자, 이런 의미죠. 갑이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면서 1억 원 이상을 받아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9천만 원을 받았어요, 을이. 1억 이상을 받아달라고 했는데 9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을이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난 거죠. 을은 9천만 원에 팔 권한이 없어요. 갑이 1억 이상 받아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권한 내에서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한다. 다시 한번 을이 병과 A 토지를 매매 계약할 때 A 토지가 누구 소유임을 밝히는 거? 갑 소유임을. 그리고 자신은 대리인임을 밝히는 거. 다시 말해서 이 토지 매매 계약의 효력, 권리와 의무는 을 아니라 누구 본인에게 속한다는 거. 이걸 밝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할 때 내가 갑이다라고 갑인 척하거나 이 땅은 내 거다라고 자기 땅인 것처럼 해버렸다. 이건 갑을 위한 것으로 표시한 게 아니죠. 그럼 대리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14조는 대리행위로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려면 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직접 본인의 효력이 아까 무슨 뜻이었죠? 예를 들어서 계약 당일 을이 병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다면 직접 갑이 받은 거하고 똑같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밑에 거 5번은 뭐죠?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표시니까 제3자가 대리인에게 의사를 표시하고 대리인은 수령을 하는 거죠.
수령, 수동대리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표시를 제3자 즉 상대방이 하니까 상대방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겠죠. 그게 114조 2항이 될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115조는 뭐냐 이렇게 돼 있죠.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돼 있죠. 좀 전에 114조에서 뭐라 그랬어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본인에게 유효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안 했어요. 그럼 이거는 대리행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행위야? 대리인 자신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본다 조심해 주세요. 본다. 자, 아까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A to G 매각을 부탁을 했을 때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하면서 114조처럼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매도인 갑, 그 다음에 을은 매도인의 대리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률 관계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반면에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얘가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얘가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매도인이 되면서 매도인 을은 타인 물건을 매매한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114조와 115조의 차이. 본인을 위한 것은 만약에 표시했다. 114조. 매도인 갑, 매도인의 대리인 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115조.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을이 되는 거고 이때 을은 타인 물건을 매매한 것이 됩니다. 즉 을이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을이 매도인이 되는 걸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미 대리행위란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있더란 말이지. 평상시에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지속적으로 병하고 계약을 해왔다면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어느 시점이 되면 을이 굳이 갑의 대리인임을 밝히지 않아도 병은 이미 대리행위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전조라고 되어 있죠. 전조는 115조에서 바라본 앞에 거 114조를 말합니다. 그 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자, 114조 1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걸 적용했다는 거 요거.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라는 걸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적용하면 대리행위를 안 했는데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니까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외가 될 겁니다. 114조와 115조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해설이 나와 있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예를 들어 을이 병에게 내가 갑이다라고 매각을 하거나 A 토지는 내 거다라고 매각을 한 경우 그때는 당연히 대리인 자기 자신을 위한 걸로 보니까 대리인이 매도인이 되는 거죠. 대리인 자신의 계약을 보는 거죠. 다만 상대방이 대리행위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전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하니까 대리행위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제가 좀 전에 이 본다라는 걸 조심해 달라고 그랬죠. 본다. 이유는요. 조문에 본다라고 되어 있는 것과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의미가 다른데 우리 민법에서도 이걸 구별하라는 지문이 간혹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본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추정한다로 슬쩍 바꿔서 출제하거나 조문에는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슬쩍 본다로 바꿔서 출제하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보실 때
본다라는 말이 나오거나 추정한다라는 말이 만약에 조문에 나오면 그 동그라미를 치셔가지고 좀 암기를 그때그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115조는 본인을 위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대신 자기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뭐 본다로 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기출지문. 갑이 대리인, 을이 병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즉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라 그랬죠. 본다. 이렇게 된다면 추정한다라고.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단순하죠. 조문만 알면 맞출 수 있는 지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현혹이 돼가지고 좀 귀찮지만 본다라고 나올 때 기억하시고 추정한다라고 나올 때 따로 좀 자꾸 읽어갖고 암기가 좀 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116조는 대리행위 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먼저 이렇게 되어 있죠. 조문부터 봅니다.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흥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사의 흥결은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의사의 흥결이라고 해요. 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게 뭐가 있죠? 107조 비진임 표시, 108조 허위 표시, 109조 착오, 세 가지가 의사의 흥결이죠. 그 다음 사기 강박은 110조죠. 그 다음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라고 되어 있죠. 악의죠.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니까 선의인데 과실이 있는 경우고 줄여가지고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런 걸로 의사표시가 영향을 받는다 말이죠. 또는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영향을 받는다는 건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진이 표시가 있었는지 통정허위 표시가 있었는지 착오가 있었는지 사기 강박을 당했는지 악의인지 과실이 있는지 등등을 누굴 기준으로 결정해라?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해라. 이런 걸 대리행위 하자라고 합니다.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을이 병과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이 비진이가 들어있거나 허위 표시가 있거나 착오가 있거나 사기 강박을 당했거나 또는 선악에 따라서 이 계약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기준을 본인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대리인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쉽게 생각해 보세요. 계약을 누가 하는 거야? 을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을을 기준으로 하란 말이죠. 사기 강박을 당해도 을이 사기 강박을 당해야 갑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갑이 사기 강박을 당한 게 아니라 을이 사기 강박을 당해야 갑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116조 1항의 뜻이에요. 다만 2항 특정한 행위 쉽게 생각하세요. 매매 또는 증여 이렇게 또는 담보대출 이렇게 특정한 행위를 부탁을 해서 위임. 그런데 거길로 끝난 게 아니고 본인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본인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했을 때는 본인을 기준으로 해야 돼. 본인. 자,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근데 대리인은 부지라고 돼 있어요. 선의 무과실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얘는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요. 본인은. 근데 얘는 선의 무과실이야. 116조 1항에 의하면 자, 갑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악의지만 을이 선의잖냐. 따라서 나도 선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116조 1항에 의하면. 얘를 기준으로 하니까. 나는 악의지만 대리인은 선이잖냐를 주장할 수 있는 게 116조 1항이에요. 대리인이 선이니까 나도 선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116조 1항이야. 그런데 110조 2항은 을이 아니라 너를 기준해라. 즉 네가 악의냐?
그럼 너는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 못해. 너는 그냥 악의야.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어떤 경우에? 지시했을 때 본인이 이렇게 지시했을 때 이래라 저래라 본인이 지시한 경우에는 이 대리인은 마치 심부름권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라. 그 본인의 기준으로 하라를 이런 식으로 조문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혹 116조 2항의 시험지문에 나오면 지시라는 단어를 찾아내고요. 본인의 지시라는 게 보이면 마지막 거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매칭해서 조문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대리 행하자란 이런 걸 영향을 받는 거다. 그죠? 그 유무는 누굴 표준으로 한다? 대리인 표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계약을 할 때 병이 갑이 아니라 을을 사기치거나 강박을 해야 갑에게 취소권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특정한 행위를 위임하고 본인이 지시를 했을 때는 이때는 누굴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의미고 그 의미가 뭐예요? 본인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악의야.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악의야. 근데 대리는 선이 무과실이야. 얘를 기준으로 한다면 본인 갑은 나는 악의지만 을은 선이 무과실이지 않냐. 따라서 나도 선이 무과실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116조 1항. 하지만 116조 2항에서는 이걸 주장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악의니? 그럼 너는 그냥 악의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116조 2항의 뜻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7조는 대리인의 행위 능력이라고 해서요. 갑이 을한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을이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하는데 이 을이 만취한 상태야. 만취한 제 계약은 무효라 그랬죠. 그러니까 대리인은 만취해 있으면 안 돼요. 즉 의사 능력이란 건 있어야 돼. 판단력이란 건. 그런데 117조에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놨어요. 자, 여기서 먼저 기억할게. 의사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행위 능력자입니다. 의사 능력자가 아니라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거 정확하게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뜻이 뭐냐? 좀 전에 의사 능력은 판단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행위 능력은 계약을 할 능력이에요. 이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애들이 있어요. 미성년자. 그러면 117조는 대리인은 미성년자여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밑에 1번을 봅니다. 대리인은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 그러니까 판단력은 있어야 돼. 이게 의사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없으면 즉 대리인이 만취 있으면 그 대리인은 뭐야? 문제가 2번이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갑이 미성년자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죠. 근데 미성년자가 계약을 할 때는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의 계약은 미성년자 자신의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하여 을이 갑소유 땅을 매각하는 거니까 을은 자신의 땅을 매각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부모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떠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리인의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대리인이 미성년자일 때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계약을 대신해 주는 경우에는 을의 부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모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는 거죠. 원래 미성년자가 자신의 계약을 부모 동의 없이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 대리인을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결론. 갑의 A 토지를 미성년자 을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여 미성년자 을이 병과
A 토지 매매 계약을 할 때 을이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그 대리 행위를 을이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117조의 의미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암기합니다. 의사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답니다. 조심하세요.